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보험업종, 특히 생명보험업종 빅3의 그 지각변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심해진 이제 하나생명하고 별로 조정을 안 받은 오렌지라이프, 예전에는 비교조차 하기 힘든 그런 규모였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역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생명이 왜 이렇게 더 폭락을 하였는가, 그리고 상승의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요 보험업계의 빅3라고 하면요, 삼성생명, 그 다음에 하나생명, 교부생명을 이렇게 드는데요. 사실은 빅3도 아닙니다. 이쪽이 압도적인 1위죠. 그래서 1강, 2중, 그 다음에 다약,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요. 여기는 워낙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우량하기 때문에 빼고, 이 두 회사는 그동안에 2위 자리를 놓고 서로 내가 2위네, 네가 3위네, 뭐 이렇게 싸움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하나생명은요, 지금 오렌지라이프, 예전에 ING였죠. 오렌지라이프한테도 시총이 거의 밀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생명은 자산 규모로는 현재 2위입니다. 삼성이 1등이고요. 100조가 넘어갔어요. 하나생명도. 교부가 자산 규모로는 3위인데요. 둘이 비교했을 때 자산 건전성 면에서는 이제 교부가 하나생명보다 우세하다. 그래서 서로 2위 다툼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나생명은 오렌지한테도 밀리는 신세가 됐고 빅3에서도 추락할 신세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진단해 드릴까 합니다. 그 큰 원인 한번 살펴보기 전에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생명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은 3,205원 정도, 지금, 종가로 3,205원인데요. 차트로 한번 봐드려도요. 지금 최고가가 2017년도, 언제입니까, 이게? 2017년도 10월부터 반등이라는 반등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내리 빠졌습니다. 이렇게 8,160원에서 정말 반등이 하나도 없죠. 그냥 일자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뭐 오늘 또 최저가 찍었다가 잠깐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오렌지라이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보험회사는요, 업황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쁠 건 없어요. 좋으면 똑같이 좋고 나쁘면 똑같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오렌지라이프만 업황이 좋을 리는 없다고요. 자, 보시면요, 오렌지라이프는 좀 틀리죠. 쭉 빠지긴 빠졌지만 반등을 제법 했죠. 여기서 최저가도 아니고요. 자, 둘이 이렇게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생명만 유독 대접을 못 받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정보 한번 봐드리면요. 자, 하나생명이요, 지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요, PBR이 엄청나게 지금 낮아졌습니다. 지금 PBR이요, 0.25까지 낮아졌어요. 자, 금융업종이, 그것도 국내 빅3 보험회사가, 퍼가 아니고 PBR이, 자산가치가 0.25배밖에 안 남았다. 안 나간다. 참, 국내 코스피 상장사 통틀어서도 아마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뭐 지방은행도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면 오렌지라이프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까요? 0.71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오렌지라이프는. 물론 오렌지라이프는요, 배당도 좀 많이 주고요. 8% 가까이 줍니다. 하나생명은 한 3%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건전성도
하나생명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RBC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잘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에 인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된 거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생명이 너무 부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유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이제 뉴스를 몇 가지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생명이 자, 가장 지금 첫 평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보험사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생명은 특히 실적이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안 좋다. 자, 오늘 뉴스만 봐도요. 자, 보험업계가요, 3년간에 11조 원의 빚잔치로 자본악충에 나선다. 그 얘기는, IFRS 17을 맞추기 위해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하나생명도 5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생명이 특히 평가를 못 받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신저가 찍었죠. 3,185원. 자, 두 번째로는 금감원이 지금 하나생명을 먼저 검사를 해요, 지금. 제일 먼저. 그런 부분도, 그 별건 아니죠. 죄만 안 졌으면 검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폭락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신종, 5천억 원 규모, 신종 자본증권 발행 결정. 자, 이거는요, IFRS 17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 확충 차원이에요. 무슨 일반 회사들이 유상증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한국형 킥스라든가, 그 다음에 IFRS 17, 2023년, 그거 대비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물론 주가 희석이 아니고요. 이건 주식이 아니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악재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뉴스 한번 찾아보면요. 나홀로 수천억을 더 쌓아야 된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양로보험. 한때 하나생명이 자산 규모 100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 양로보험을 혼자 팔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충당금으로 수천억 원을 좀 쌓아야 된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분기 순이익 1분기 순이익이 보면 다른 생보사보다 하나생명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예로 들면요. 삼성생명은 한 4천억, 교보생명은 한 2,300억 정도 났는데요. 하나생명은 230억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주가 약세의 원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봐드린 게 첫 번째, 일단 보험업황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빠졌다. 근데 이거는 하나생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보험사의 문제니까요. 빼고요. 두 번째로 하나생명 혼자 나홀로 양로보험을 팔았다. 그래서 몇 천억의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순이익이 앞으로도 조금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뉴스인데요. 물론 양로보험을 파는 게 그 당시에 최저 보증이율을 거의 5% 가까이 이게 주는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로 생각하면 이제 역마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 이 하나생명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거의 다 90%까지 충당금을 다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생명 관계자는 이미 양로보험은 판매 당시부터 우려가 있던 터라 적립금을, 그러니까 충당금을요. 이미 다 90%까지 쌌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악재는 없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짧은 상품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 악재도 해소가 된 거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RBC 비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RBC 비율이 뭐냐면요. 은행으로 따지면요. BIS 비율이에요. 지급 여력 비율.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갖춰야 할 지급 여력 비율. 뭐 이렇게 보면 알기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은행은 BIS로 규제를 하죠. 보험회사는 RBC로 규제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생명은 2018년 12월 말에 212%예요. 자, 삼성은 314. 자, 교부는 311. 그 다음에 오렌지라이프는 무려 425예요. 자, 이게 제일 낮아요. 제일 낮다는 얘기는 IFRS 17이 도입되거나 한국형 킥스가 도입되면요. 자본 확충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이런 나머지 보험사들도 물론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특히 더 주가가 폭락한 요인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생명이 보험사 중에서도 보험사는 다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 특히 더 대접을 못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으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적이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 양로보험 같은 역마진 상품을 혼자 팔았다. 그럼 세 번째는 RBC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위해서 신종 자본증권도 발행해야 되고 향후에도 자본 확충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하나생명 혼자 그래도 다른 보험사보다 악재적인 요인이고요. 보험회사 전반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요. 똑같습니다. 전부 IFRS 17에 대한 자본 확충 크고 작고는 있지만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하고 오렌지 백으로 다 100 이하로 떨어져요. 그 적용을 하면. 자,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악재지 하나생명만의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생명이 주가가 다른 보험사보다 이렇게 더 빠진 이유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교도 안 되던 그 오렌지 라이프하고 지금 시총이요. 2조 7천억이에요. 하나생명이. 오렌지 라이프는 2조 7천. 똑같은데 한 100억 차이가 나네요. 뭐 100억 차이로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생명이 두드려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요.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 지분, 그 불록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겠죠. 지분 가치가. 그거는 이제 이 가격이면요. 서로 가져갈 거예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생명이 바닥까지 온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빠질 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했고요. 2023년에 도래할 그 IFRS 17도요. 지금 한국형 킥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자, 보험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하고 오렌지 정도만 빼고 다 RBC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1차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래서 금융당국도 좀 완화해주자. 이거 보험회사가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영업을 잘못해서 100을 못 맞추는 게 아니고 회계기준 바뀐 걸로 100을 다 못 맞춰가지고 뭐 다 문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신회계 기준하고 이제 한국형 킥스겠죠, 이게. 그래서 보험업계가 좀 유예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금융당국이 실제 필요하면 유예 조금 늦춰주고 완화도 시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LAT가 뭐냐면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그 말 그대로 좀 자본확충에 좀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보셔도 돼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생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재 세 가지 부분 제가 설명했죠. 실적은 일시적인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면 왜 일시적이냐면 4분기에 삼성생명 실적이 안 좋았죠. 그게 자회사의 손상 차손을 반영했기 때문에 안 좋은 면이 있었다. 자, 그리고요. 그 손상 차손은요. 자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환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충당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1분기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지 혼자만 남들 2천억씩 낼 때 200억 낸다? 그것은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은 충당금이라든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뭐 충당부채라 손상 차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온 부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실적은 2분기에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신종 자본증권은요 5천억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회사가 위험해서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IFRS 17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악재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의 블록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리지도 않죠. 누가 이 가격에 그걸 내놓겠습니까? 블록딜 쉽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그거는 비쌀 때 블록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 악재인데요. 지금은요 빠질 만큼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자 PBR이 0.26이에요. 오늘 문 닫으면요 우리가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냐면 한 주당 12,000원씩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론상으로 그 정도로 싸졌기 때문에 그런 웬만한 악재는 이제 다 안고 가도 지금은 투자해도 될 만한 가격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지금 안 좋습니다. 업황이.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물 건너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저금리가 보험사에 큰 악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파는 상품들은 다 이 저금리를 감안해서 팔고 있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가격대까지 왔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거나 배당 투자하거나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실 분들은 자 하나생명 투자해도 정말 좋은 가격대이다. 절대 망할 회사가 아니고요. 망하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망하면 좋은 게 아니고 상장 폐지되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4배나 되니까요. 자, 오늘은 보험회사의 지각 변동, 그 중에서도 하나생명의 실적 저하, 주가 저하 그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